늦은 오후 골목길 어귀에 딸린 작은 공터였습니다. 그네 두 개와 낡은 미끄럼틀이 전부인 그 자리에서 사람들 눈에는 별일도 아닌 듯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변장한 채 서로를 마주한 두 쌍둥이, 오장미와 마서린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진 세월만큼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럽고 무거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마서린은 지금 당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장미가 목소리를 낮추며 있긴 있는 거냐고 다시 물었을 때 마서린은 눈을 들어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그러니까 채화영 집에 언니를 맡긴 거라고 마서린은 짧게 답했습니다. 내 손으로 날 키워준 엄마를 경찰서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것. 그게 지금 마서린의 솔직한 속내였습니다. 그 말에 오장미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린 씨 나를 못 믿는 거냐고 오장미가 물었을 때 마서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라 언니 일이기도 하다고 말하면서 내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다면 애초에 언니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서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한마디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죽을까봐 그런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끝내 소리가 되지 못하고 마서린의 가슴 안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장미가 정숙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엄마가 매번 토끼 토끼 노래를 불렀다고 조용히 전해주었습니다. 서린 씨가 떠난 자리에서도 엄마는 늘 토끼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마서린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 토끼라는 이름은 마서린에게는 낯설고도 묘하게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쪽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을 때 정숙희가 숨을 헐떡이며 공터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정숙희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오키토키다. 그 한마디가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희는 두 사람 사이로 달려와 두 볼을 번갈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토끼 뒤따라왔다고, 수키딸 오키토키 만났다고, 드디어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두 쌍둥이를 양팔로 끌어안으며 아이처럼 감격하던 정숙희의 얼굴에는 눈물도 없었고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만났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정숙희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쌍둥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장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서린도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기억도 없는 엄마의 품이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공터 입구 쪽 주차된 차 옆에 서서 이강혁이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빠르게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두 쌍둥이를 껴안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이 갖는 의미를 이강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몸을 돌렸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채화영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서린이 오늘따라 아주 이상했다고 상기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채화영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당장 찾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이강혁은 차 안으로 들어가며 다시 한번 공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일들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강혁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내려앉을 무렵 정숙희는 마서린의 손을 꼭 잡고 반찬 가게 쪽으로 걸었습니다. 마서린은 조심스럽게 정숙희 옆에 맞춰 걸었습니다. 정숙희는 걸으면서도 계속 마서린의 손을 꼭 쥐고 토끼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토끼 이쁘다. 토끼 왔다. 우리 집 가자며 아이처럼 행복해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태평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마서린을 보는 오태평의 눈빛이 잠시 이상하게 멈췄습니다. 오태평은 입을 열려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언니가 왜 여기 있냐는 표정이었지만
정숙희가 너무 행복해하며 들어왔기 때문에 차마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서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오태평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태평은 짧게 받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잠깐 흘렀습니다. 그러나 정숙희가 토끼야 밥 먹자며 마서린의 팔을 이끌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 공기는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작은 상 위에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마서린은 숟가락을 들면서 이 집의 낡은 벽지와 오래된 밥상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채화영의 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높은 천장도 없고 고급 가구도 없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서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지만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마서린의 곁을 계속 지켰습니다. 토끼 많이 먹어야 한다며 반찬을 더 얹어주고 국을 더 따라주었습니다. 마서린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드림그룹 저택에서는 오장미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의 방은 오장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단정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화장대, 책장에 꽂힌 두꺼운 책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오장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서린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 안에 남겨진 마서린의 흔적들이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저녁 식사 시간은 아슬아슬하게 넘겼습니다. 식탁에 앉은 마대창이 오장미를 바라보며 서린이 어디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장미는 웃으며 요즘 좀 피곤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마대창은 한참 오장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드셨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식사 내내 오장미에게 시선을 두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는 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마서린답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서린이가 어떻게 밥을 먹는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짧은 시간 안에 배운 것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오장미는 등받이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는 이 집에서 아버지 오복길의 죽음과 연결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천천히 방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책장, 서랍, 화장대 옆 작은 선반들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훑었습니다. 화장대 한쪽 서랍 안에 손이 닿았습니다. 두꺼운 가죽 겉면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오장미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마서린이 적어놓은 메모들, 일정들이 빼곡했습니다. 오장미는 천천히 날짜를 짚어가며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번 달의 특정 날짜, 27일 칸이었습니다. 오장미,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위에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가로로 그은 줄이었습니다. 오장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페이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썼다 지웠지? 오장미의 머릿속에서 그 물음이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일정 메모가 아닌 것 같다는 감이 들었습니다. 선을 그어 지운 것이 누군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마서린이 직접 지운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오장미는 불길한 예감을 가슴 안에 꾹 눌러 담으며 다이어리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 불길함의 정체는 아직 오장미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27일이라는 숫자가 그 위에 그어진 한 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화영은 이강혁으로부터 두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공터에서 서린과 오장미, 그리고 정숙희가 함께 있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채화영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린이 오장미를 만났다는 사실, 그것도 정숙희와 함께였다는 사실이 채화영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서린이 요즘 이상한 것 같다고 한 번 더 보고했습니다. 채화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인이 그쪽 가족들과 접촉한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최화영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최화영이 이강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안 요소를 줄이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이강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 없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함께 수많은 일을 저질러 온 두 사람이 나누는 그 침묵의 대화는 듣는 사람이 없어도 그 방 안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장미를 없애야 한다는 결심이 최화영 안에서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정숙희는 마서린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밥 먹어야 한다며 팔을 흔들었습니다. 마서린은 눈을 뜨고 처음 몇 초 동안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낡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구나. 마서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숙희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부엌 앞에 서자 정숙희가 토끼 일어났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서린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태평이 방에서 나오다가 마서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태평은 짧게 인사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색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태평도 나름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딱히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마서린은 오장미의 집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낡은 그릇, 반찬 가게에서 남은 재료로 만든 소박한 식단,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밥을 먹는 오태평의 무표정한 얼굴, 최화영 집의 반질반질한 식기들과 고급스러운 아침 식사와는 세계가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마서린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정숙희가 담아준 된장찌개였는데 아주 오래전에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마서린은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릇을 비울 때까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 일이 시작되면서 마서린은 오태평을 따라 이것저것 거들었습니다. 오장미가 미리 알려준 대로 행동하려 했지만 역시 생활 방식이 몸에 배지 않은 것들이 곳곳에서 삐져나왔습니다. 비닐 장갑을 두 겹으로 끼려다가 오태평에게 한 겹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찬 국물이 손등에 튀자 인상을 찌푸리려다 얼른 표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오태평이 슬쩍 마서린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서린은 어색하게 웃으며 잠을 좀 못 잤다고 말했습니다. 오태평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기 일을 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백호가 반찬 가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장미가 아직 저택에 있었기 때문에 마서린이 오장미로 변장한 채 강백호를 맞았습니다. 마서린은 긴장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강백호는 사건 조사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강백호는 이강혁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몽타주와 이강혁이 너무 닮았다는 것은 자신도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마서린은 조용히 들으며 오장미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계산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그렇지만 관심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서린은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긴장감에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고개를 기대고 눈을 감은 마서린을 보며 강백호는 천천히 차를 세웠습니다. 장미 씨. 강백호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서린은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한동안 잠든 마서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차 안에서 강백호의 그 말은 조용히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도 사건의 얽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강백호는 다시 앞을 바라보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 고백을 마서린은 듣지 못했습니다. 진짜 오장미에게 전해져야 할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의 잠든 귀 옆에서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드림 저택으로 돌아온 오장미는 오후 내내 마서린의 일상을 연기했습니다. 채화영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온 채화영이 방 안을 한번 휙 훑어보았습니다. 오장미는 태연하게 책을 읽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오장미는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입꼬리를 올리며 서린이 뭔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오장미는 속으로 긴장을 누르며 아무것도 없다고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채화영은 잠시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장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채화영은 분명히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마대창이 오장미의 방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볍게 노크를 했습니다. 오장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대창은 할아버지의 눈빛으로 오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이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인다며 방긋 웃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서린이 이분을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분이 마서린에게 그만큼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오장미는 이 순간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잘 자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오장미는 문을 닫고 나서 등을 기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마서린의 친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자신의 친할아버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장미는 그 생각을 잠시 마음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저녁 무렵 드림그룹 로비 근처에서 진홍주는 엄마 염산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화영 대표가 요즘 눈에 띄게 불안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의 접촉도 잦아지고 이강혁 실장도 부쩍 바빠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염산월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조용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진홍주는 마대창 회장님이 채화영에 대해 점점 눈을 뜨고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염산월은 그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그 흐름을 잘 타야 한다는 것이 염산월의 계산이었습니다. 진홍주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채화영의 집무실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진홍주는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채화영은 이강혁과 단둘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말로 많은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강혁은 계획 진행 날짜를 27일로 잡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채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실수 없이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강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장미를 없애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다이어리에 오장미라고 적어두었다가 지운 것, 그것은 한번 생각했다가 미뤄둔 계획이 다시 전면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7일이라는 날짜가 그 계획에 공식적으로 붙었습니다. 이강혁은 실행 방식에 대해 몇 마디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채화영은 듣는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오복길에게도 같은 방식을 써왔습니다. 채화영에게 이것은 낯선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이 시각 강남봉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채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영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남봉은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영자가 무슨 전화였냐고 물었습니다. 강남봉은 학교 일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한영자는 남편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들어 강남봉이 너무 이상하다는 느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다가 멈추거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거나 자꾸 어딘가 멀리 생각이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영자는 말없이 나갔습니다. 한편 채화영은 갑자기 끊긴 전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강남봉이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가 이렇게 흔들려 다닌다면 결국 어느 순간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채화영은 이 부분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밤늦게 오장미와 마서리는 짧게 통화했습니다. 오장미가 먼저 물었습니다. 거기 괜찮냐고요.
서린 씨. 마서리는 조용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쪽은요? 오장미 씨. 오장미도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장미가 다이어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7일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줄이 그어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서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잠시 숨을 참았습니다. 그건 채화영이 직접 적은 것일 수 있다고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심하라고, 그 집에서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장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서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장미가 걱정이 됐습니다. 서린이가 그 집 안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오장미가 걱정이 됐습니다. 채화영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마서리는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두 쌍둥이는 서로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드림 저택에서 오장미는 마서린으로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대창이 아침에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와 오장미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오장미는 내용을 보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대창은 서린이가 이런 것도 잘 안다며 흐뭇해했습니다. 오장미는 가슴 한쪽이 짜릿했습니다. 채화영은 낮 동안 오장미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 달 일정을 조율하면서 27일에 약속이 있냐고 슬쩍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오장미는 특별히 없다고 답했습니다. 채화영은 그렇다면 그날 같이 외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좋은데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오장미는 자연스럽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7일이라는 숫자를 마음 안에 새겼습니다. 다이어리에서 본 그 날짜, 그리고 채화영이 그날 함께 외출을 제안한 것,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키네 반찬 가게에서 마서리는 오후 내내 정수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키가 갑자기 오래된 인형 바구니를 꺼내왔습니다. 안에는 작은 토끼 인형과 오키라는 이름표가 붙은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키가 토끼 인형을 마서린에게 내밀었습니다. 마서린은 그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인형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내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처음 받아보는 엄마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서리는 인형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겼습니다. 27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드림 저택 밖으로 나오는 루트를 파악하고 동선을 계산하고 실행할 장소를 미리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채화영의 지시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이런 종류의 일에 익숙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정수키를 폭행하고 마서린을 데려오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오복길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채화영이 원하는 것을 이강혁은 언제나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번 타깃이 쌍둥이 중 한 명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드림 저택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오장미인지 마서린인지 이강혁은 아직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변수였습니다. 27일 오후였습니다. 채화영이 오장미에게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이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장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마서린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짧고 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조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오장미는 그 문자를 읽으며 순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시야 한쪽에 낯선 차가 보였습니다. 멈춰 있다가 천천히 오장미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장미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 시각 반대편 거리에서는 오장미로 변장한 마서린이 잔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서린은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마서린이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대형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마서린 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오장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장미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서린씨! 오장미가 횡단보도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면서 소리치면서 마서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트럭은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서리는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장미의 발이 빠르게 도로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회가 더욱더 기대되는 만큼 와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